안녕하십니까? 옥스잉글리시 오근수 선생님입니다. 아, 바로 어저께입니다. 우리가 2019년 11월 14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3교시 영어 시험 60만 수험생이 시험을 치고 나왔어요. 60만 가까운 수험생이죠. 그런데 어제 치른 영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37번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어, 궁금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37번 영어 지문이 되겠습니다. 쭉 읽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글자의 자간이 너무 행간이 너무 좁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똑같은 지문인데 오른쪽에는 해설이 있고 왼쪽에는 영어 지문이 있으니까 해설을 참조하시면서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지문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raditionally, Kuhn claims the primary goal of historians of science was to clarify and deepen an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s or concepts by displaying their evolu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우리가 쉼표가 있죠? 양쪽에 쉼표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앞으로 빼어내어서 먼저 해석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큐인데요. 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토마스 큐이라는 학자 있죠? 예, 토마스 큐는 클레임이 주장하답니다. 전통적으로 큐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전통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과거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The primary goal 했습니다. 주요 목표가 되겠네요. 주요 목표. 자, 누구의 주요 목표냐 이랬습니다. Historians of Science. 지금부터 우리 Historians of Science를 과학사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과학사학자. 여러분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사학자라고 합니다. 역사학자. 그리고 미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문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좀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사학자들 중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사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학사학자들의 주요 목표는 clarify. 우리 clarify 그러면 명료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밝힌다라는 뜻이고요. 깊이를 더하다. deepen. 자, 무엇을 명료하게 하고 무엇에 깊이를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사학자의 목표입니까? 바로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s or concepts by displaying their evolution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가 보통 진화라고 많이 외우잖아요. 진화라는 말은 바로 발전이죠.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their evolution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컨셉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그 개념의 발전을 뉴턴, 아이작 뉴턴 이전 때부터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contemporary 그러면 당대의, 당대라는 말은 이제 동시대라는 뜻인데요. 21세기. 지금의 우리 과학적인 방법이나 컨셉,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하고 그 깊이를 파고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사학자들의 목표죠.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 토마스 큐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첫 번째 주어진 문단은 전통적인 과학사학자들의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A, B, C를 차례대로 읽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이 A를 다 읽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A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이 주어진 지문과 논리적 전개가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들은 이 A를 먼저 읽겠습니다. Some discoveries seem to entail numerous phases and discoverers, none of which can be identified as definitive. 자, 몇몇 발견들은 그랬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몇몇 발견들은 seem to는 여러분들 뜻이 뭐뭐처럼 보인다죠. entail은 수반하다, 포함하다 이런 뜻이에요. numerous는 수많은 이런 뜻입니다. phase는 단계예요. 그리고 discoverous는 발견한 사람이 되겠죠. 발견자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발견들은 수많은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발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발견자를 수반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 none of which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none, 그들 중에 그러한 수많은 단계와 발견자들 중에 단 하나도 뭐 될 수 없다. 확인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확인될 수 없다. 뭐라고? definitive 그러면 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될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발견이라는 것은 이 내용만 두고 보면요. 어떤 발견이라는 것은 그 발견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관된 수많은 그런 과학자들도 필요한데 그런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확정적이라고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과연 이거를 요 글 뒤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매끄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동물적 직감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B를 가볼게요. 자, B번에 보니까 첫 번째 this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반갑죠? 왜 우리 this는 어때요? 항상 앞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나 내용을 대신하는 대명사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entailed relating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breakthroughs and discoveries. 자, 이것은 entail 또 나왔네요. 수반하다. 수반했다가 되겠죠. 이것은 수반했다 그랬습니다. 예, 전통적 과학적 연구 방법이니까. relating 그러면 사실 연관시키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거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론하다. 자, 그러면 progressive라는 단어는 이제 점진적인 이런 뜻이고요. accumulation은 축적입니다. 축적. 쌓아두는 거죠. 자, 무엇을 쌓아두느냐? 우리 breakthrough는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discovery, 발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학사학자들의 목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학사학자들의 목표라는 것은 바로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발견들 이런 것들을 역사를 거치면서 이런 점진적인 축적이 되었겠죠. 이런 것들을 관련시킨다. 즉 거론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수반을 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논리가 맞아요. 그러면 마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only that which survived in some form in the present was considered relevant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 어렵죠? 이렇게 관계대명사절 두 번째 동사 앞에서 was 앞에서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in the present 그러면 현재의 이런 뜻이고요. in some form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런 뜻이고요. survive는 생존했다니까 남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남아있었던 그 다음에 that 그것만이 이랬는데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that이라는 건 앞문장을 봤을 때는 뭐 비약적인 발전이나 발견이 되겠죠. 이런 과학적 발견 이런 것들만이 was considered relevant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 여기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은 유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의미한 것으로, 즉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사족을 달자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빅데이터도 아니고 역사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책 속에 남아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겠죠.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in the mid 1950s, a number of faults in this view of history became apparent.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a number of 그러면 수많은 이런 뜻이죠. fault는 결함이에요. 이러한 역사의 관점, 이러한 역사의 관점이라고 했다. 뷰가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전통적 이러한 역사의 관점이라는 건 바로 전통적 역사관을 말하는 거다. 전통적 과학 역사관이라고 할게요. 과학 역사관에 너무나 많은 결함들이 명확해졌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큐니라는 이 학자가 이 전통적 과학사학자들의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1950년대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수많은 결함들이 명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글은 이 사람의 주장은 드러났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 글의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 이 도입 부분이고 그 다음에 B 부분에 Q의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죠. 자, 그럼 바로 밑에 문장에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화를 해 갈 겁니다. 밑에 문장 볼게요. Close analysis of scientific discoveries, for instance, led historians to ask whether the dates of discoveries and their discoverers can be identified precisely. 좀 더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우리 analysis 그러면 이게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발견을 좀 더 가까이에서 분석을 해봤대요.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led, 우리 lead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죠. 우리 lea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를 적으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히스토리언, 역사학자들이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질문한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좀 의심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어떤 의심을 한다. whether라는 말은 인지 아닌지죠. 그러면 과연 이 discovery, 발견을 했다라는 이 날짜 있죠. 날짜. 과학적 이게 언제 몇 년도 몇 월에 했느냐. 그리고 그 발견한 그 발견자들이 precisely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뒤에 이어져야 되나요? 이런 발견이나 발견자에 대한 어떤 확증, 정확성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나서 C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Nowhere does the traditional view recognize the role that non-intellectual factors, especially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ones, play in scientific development. 자, 우리 no가 나오면 여러분들 no가 나오면 또한 뭐뭐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뭐뭐도 아니다. 또한 뭐뭐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지문보다 저의 이야기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뭐뭐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토마스 큐니 전통적 과학 역사관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발견한 날짜, 발견한 사람,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는 또한 전통적인 이 뷰가 recognize 하지 못했다라는 근거,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전통적인 이 관점은 역할을 recognize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non-intellectual factor. 좀 영어 어렵습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비지성적 요소들. 자,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비지성적 요소들이 과연 이 지문에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지금 조금 더 요거 설명이 나와요. 특히 제도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 여기 once는 factors의 반복이죠. 요인들이 과학 발전의 한 역할, 과학 발전의 플레이 롤의 역할을 하다니까 과학 발전에 미친 이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번은 전혀 새로운 근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큐온이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발견한 날짜, 그 다음에 발견자 이런 사람들 정확하냐라는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이제 우리가 A를 가볼게요. A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어떤 발견들은 수많은 단계와 발견자. 아하, 이 A라는 내용은 이 B라는 이 마지막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이네요. 그렇군요. 게다가 evaluation 그랬습니다. evaluation은 평가입니다. Past discoveries and discoverers according to present day standards does not allow us to see how significant they may have been in their own day. 자, 과거의 발견과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들을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according to라는 말 한번 가로쳐 볼까요? according to present day standards까지요. 현재의 present day는 현재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에 맞추어서 과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allow라는 말은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does not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아요. 뭐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엇이 그러한 발견들이 in their own days, 그 당시에, 즉 뉴턴의 발견이 뉴턴 당시에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해서 여기 B번에 나오는 내용을 A번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문제점. 좋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아마 요 토마스 큐니 제시한 비판은 발견의 정확성,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또한 전통적인 과학 역사관은 비지성적 요소, 즉 뭐 제도적 요소라든지 사회 경제적 요소들도 과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 역할을 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 글은 어쨌든 토마스 큐니 전통적 과학 역사관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전통적 과학 역사학자들은 그랬습니다. seem blind. 이게 뜻이 뭘까요? 우리 블라인드는 앞을 볼 수 없다는 뜻인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격인데요. 어떤 사실이냐? 컨셉, 개념이죠. question, 질문입니다. standards, 기준입니다. 그럼 어떤 컨셉 볼까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로치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즉 과학 역사 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자, 왜 사용합니까? frame the past는 과거를 구상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는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재구성한다라는 말이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은 틀을 만든다 이런 뜻 하거든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구상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이런 수많은 개념들, 질문들, 기준 이런 것들이 themselves는 그 자체가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우리 be subject to는 뭐뭐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영향을 받는다. 역사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즉 토마스 큐의 두 번째 전통적 역사 사관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Q는 바로 전통적 과학 역사가 아니요 비지성적 요소. 여기서 말한 것은 뭐 제도적 요소라든지 사회 경제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이 과학에 영향을 미친다. 분명히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지 못했다. 간과했다라는 점을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그 토마스 큐니 그냥 도입을 했습니다. 과학사학자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주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B번을 보시면 그 역할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다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이 바로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요 맨 마지막에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이 첫 번째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A번에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를 C번에서 노어라는 기법으로 또한 뭐뭐도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두 번째 비판을 시작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난이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점짜리고요. 여러분들 예, 어땠습니까? 예,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장 부분도 있고 그 주장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이렇게 구체화해 나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긴 강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옥스 잉글리시의 옥은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